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은입니다. 오늘은 2장의 두 번째 챕터,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 라는 소챕터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할 때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읽는 것과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종이책 형태로 독서를 하는 것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각각의 도구들의 단점들을 좀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를 할 때는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도구의 장단점에 상관없이 그 태도가 먼저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많이 읽겠다, 양으로 승부하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읽은들 독서의 그 순기능,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로 읽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여러분은 책을 전자책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종이책으로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종이책으로 주로 읽는 사람들은 전자책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전자책 위주로 읽는 사람들은 그것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종이책으로 읽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동스러운 때도 있을 텐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좋은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운문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묻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겠다면야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읽는다는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요, 나는 전자책으로 읽으니까 종이책 형태로 안 읽어, 혹은 나는 종이책으로만 읽으니까 전자책 형태는 싫어, 그렇게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라 책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먼저 종이책으로 읽는 장점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면요, 의외로 뭔가 책의 내용을 검색할 때 이리저리 이렇게 페이지를 직관적으로 훑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기 더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책의 어떤 독서의 진행 상황을 책의 페이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책의 독서의 진도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페이지 가장자리에 문자든 그림이든 내가 필요한 메모들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디스플레이 장식 효과도 있지만 그 제목을 통해서 오다 가다, 그 책 제목을 통해서 그 책 내용이 연상되고 또 거기서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물론 책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적 뿌듯함과 같은 어떤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물론 있겠고요. 또 종이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의 향기, 그리고 그 감성,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종이책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종이책을 더 편애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전자책도 장점이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하면 가방 속에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만원 지하철 안에서는 책을 펼쳐서 읽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전자책이라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되면은 언제든 독서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TTS 기능을 통해서 전자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언제든 장소의 구애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전자책의 장점이 막강하고 무엇보다도 기존 종이책에 비해서 좀 저렴하니까요. 부담 없이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종이책이냐 전자책이냐를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취하는 루트도 역시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중하게 잘 학습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들은 반드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책으로 구매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출퇴근 시에 그냥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읽으면 충분하다 싶은 책들은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소화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읽는 방법과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어떤 루트도 취사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인지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학습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할 때는 전자 디스플레이 화면보다 이 종이 페이지로 읽는 것이 더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자책은 습관적으로 흘기들기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띄엄띄엄 그리고 이 생략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기에 그러한 속성을 가진 도구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학습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자책을 처음 접한 것이 생각해보니까 꽤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후반 그 셀빅이라는 PDA 초기 단말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구매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TXT 텍스트 형태의 책 파일들을 집어넣어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읽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단편 소설 같은 것들 집어넣어갖고 읽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독서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고, 또 뭔가 막 되게 앞서 있는 첨단 문물을 사용한다는 그러한 것 때문인지 제법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독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한동안 이제 컴퓨터에 전자책 리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깔아가지고 전자책을 읽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잉크라고 해요. 잉크 방식의 뭐 단말기를 통해서 그렇게 읽기도 하고 꽤 전자책을 처음부터 초기부터 접해서 쭉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을 나름대로 많이 접했지만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읽긴 읽어도 머릿속에 제대로 남지 않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인지 예를 들어서 1, 2년 후에는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나중에 이제 전자책의 책장 안에 그 책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읽었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용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책은 이렇게 전자책 형태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자책은 가격이 좀 싸긴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보통 그 종이책 가격의 70% 선에서 30% DC를 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종이책도 사실은 10% DC를 온라인 서점에 살 수 있고 5% 마일리지가 들어가니까 15% DC가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 살 때마다 약간 돈을 보태면 실물 종이책을 살 수 있고 좀 더 뭐 재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항상 이 전자책을 살 때마다 저울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책을 구매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이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요즘에 밀리의 서재, 뭐 리디셀렉트, 예스24, 북클럽, 교보문고, 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9월달 기준으로 제가 조사한 것이라서 현재 내용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략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이런 서비스와 이런 가격에 준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액을 내면은 뭐 무제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생기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책을 신중하지 않게 선택하고 대충 읽어버리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더란 말이죠. 제가 가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욕심만 가지고 많은 책을 읽어서
또 그 많은 책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이런 서비스들이 제게는 와닿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월정액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전자책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월정액으로 무제한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최신간 베스트셀러들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뉴스나 컨텐츠를 읽을 때도 똑같은 경향이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읽기 형태를 연구해온 제이콥 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시선 추적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참가자들이 대략 이 알파벳 F의 형태로 웹페이지를 읽는 모습을 보였대요. 자, 여기서 보는 대로 이렇게 F 형태를 그리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읽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문단을 좀 읽다가 쭉 건너뛰었다가 두 번째 문단 조금 읽다가 그 뒤로 쭉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읽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 안구의 운동을 추적해보니까 그렇게 읽더라는 거죠. 이제 이 F가 패스트의 F자하고 마침 맞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읽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빨리 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글자 수가 많던 적든 대부분 한 화면에서 이러한 이제 읽기 형태를 보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자책 읽을 때도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향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자책이라 할지라도 종이책 읽듯이 신중하게 읽어야만, 그래야만 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읽고 또 학습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전자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한계적인 태생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이책보다도 더 들여다보면서 읽으리라고 그렇게 의지를 가져야만 이 전자책의 단점을 좀 해소할 수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자책을 읽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으니 그래서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전자책 같은 경우 TTS 기능을 통해서 이 음성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선을 그 전자책에 두고 또 동시에 음성으로 듣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아무래도 더 강력한 입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구된 바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분명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눈으로 읽는 것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은 속도가 다르잖아요. 듣는 것이 더 느리잖아요. 그래서 TTS 기능 중에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2배 혹은 3배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눈으로 가는 속도와 이 소리로 듣는 속도를 같이 싱크한 상태에서 들으면 더 좋고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읽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자책으로 읽는 것,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그것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읽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의 단점들을 우리가 상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읽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다면 종이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대로 잘 읽으려면 제가 이제 계속 추천해드린 묵상 독서 방식으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읽을 책들은 가능하면 종이책을 구입해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자크 루소가 나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이 오래 산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격언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그 지적,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젊지만 정말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잘 습득하고 소화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래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을 독서에 또 비유를 하자면, 빗대어 얘기를 하자면, 독서도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진수를 잘 흡수해서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책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